예,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차갑게 바스러져 갔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슬픈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는 대마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가네이시 성터에 서 있는 덕혜옹주 결혼 봉축 기념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석 앞에 선 날 대마도의 하늘은 마치 옹주의 한 맺힌 눈물을 대신 쏟아내듯 하염없이 비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비석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 세월 속에 묻힌 그녀의 비극적인 삶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덕혜옹주. 그녀는 1912년 고종황제가 환갑의 나이에 얻은 늦둥이 동딸이었습니다. 황실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천진난만하게 자라했던 이 어린 소녀의 운명은 1919년 아버지 고종황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비극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일제는 조선왕실의 흔적을 지우고 민족의 정통성을 말살하기 위해 옹주가 겨우 만 12세가 되던 해에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합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틈에 던져진 옹주는 늘 독살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일본에서 학교에 다닐 때도 늘 보온병을 들고 다녔다고 하네요. 누가 음독을 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사춘기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심리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는 결국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머니 복령당 양귀인의 죽음 소식까지 겹치면서 옹주는 정신분열증, 즉 조원병의 전조 증상인 조발성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신이 흐려져가는 상황에서 일제는 그녀를 대마도 번주의 후예인 소 다케유키 백작과 강제 정략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내가 대마도에서 보았던 그 결혼 봉축 기념비는 당시 대마도에 살던 제일동포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세운 비석이라고 하네요. 외형은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조국을 잃은 유랑민들과 강제로 일본 귀족에게 시집가했던 황녀의 눈물이 버무러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축하의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그녀의 결혼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딸 정혜를 낳았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광복 이후에는 조국에서조차 외면당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왕정복고를 우려해서 조선 황족의 귀국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강제로 쫓겨났는데 나라를 되찾은 뒤에도 정치적 이유로 돌아오지 못하는 김학균 운명 앞에 옹주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하나뿐인 딸마저 행방불명되는 비극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고독의 시련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 땅에서 유랑처럼 떠돌던 그 덕혜옹주는 1962년이 돼서야 고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적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여 덕혜옹주의 귀국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덕혜옹주의 귀국 장면입니다. 1962년 1월 덕혜옹주는 김포공항을 통해 조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무려 38년 만에 귀국이었죠. 공항에는 그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언론 역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총명했던 옹주가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눈에 초점이 없는 마음이 아픈 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마중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옛날 유치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녀를 붙잡고 오열했지만은 옹주는 그저 담담하게 흐려진 시선을 먼 곳에 둘 뿐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비극을 상징하는 황녀의 귀환은 단순한 개인의 귀국이 아니라 식민시대의 상처와 민족사의 아픔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귀국 후에도
그 덕혜옹주가 귀국한 후에도 창덕궁 낙선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다가 덕혜옹주는 거기서 비교적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으나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슬픔이 밀려올 때는 단지 한 발자국씩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무너져 물이 지어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혜옹주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라의 몰락, 대한제국의 몰락, 아버지의 독살이라고도 하고 여러 설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의 죽음, 그 강제 혼인, 자식의 죽음, 그리고 그 조국의 애명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장면들이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잔혹한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대마도에 갔을 때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옹주의 넋을 위로하며 비석 앞에 바쳤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한테 낭송해 드리는 걸로 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생의 눈물. 지은이 차갑부. 부슬비 내리는 낯선 섬 기슭에 홀로선 돌기둥 하나. 가려진 세월의 입길을 걷어내면 눈물로 아라새긴 이름 덕혜. 왕가의 귀한 꽃으로 피어났으나 뿌리째 뽑혀 실려온 대한협곡의 물결은 돌아갈 길 잃어버린 통안의 파도였으리. 억지로 입힌 조선 나라의 옷자락, 억지로 입힌 낯선 나라의 옷자락, 강제로 맺은 인연의 매듭이 오로리 풀려 정신마저 무너져 내리고 기억은 조각나 살아온 기적도 흩날린다. 고국 땅 간신히 밟은 서러움이 얼마나 깊었기에 하늘도 그 마음 알아 오늘에야 우는가. 꽃잎은 시들어 흙으로 돌아갔어도 오늘 대마도의 비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젖은 소매 끝을 적시고 있다. 여러분 슬프지 않나요? 저는 슬픈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